자, 품새에 제일 처음 하는 품새이죠. 자, 타기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품새는 모두 첫 영상은 구분 동작, 두 번째 영상은 속도가 있는 영상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속도는 국경 품새와 경기 품새 차이점이 사실 조금 있지만 우선 경기 품새의 속도로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국기원 품새에 대한 속도로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경기 품새 속도, 국기원 품새 속도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품새라는 것은 승패를 가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완급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기준을 좀 정해놓은 거고요. 국기원 품새는 말 그대로 교본에 있는 품새입니다. 태그 1장은 아주 기본이죠. 쉬우면서도 어려운 품새입니다. 제일 접하기 때문에. 처음 품새라는 걸 접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처음 내려맞기 후 다음 동작을 이어갈 때 내려맞기 한 손은 가볍게 명치 높이까지 예비 동작을 잡아주면서 한 걸음 내딛는 발과 동시에 지르기 동작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손과 발은 같이 동작이 끝날 때 가장 멋있는 한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손하고 발하고 동시에 끝낸다는 거예요. 발이 먼저 끝난다든지 손이 먼저 끝나고 발이 뒤따라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경기 품새는 감점이 되겠죠. 앞굽이 내려맞고 지를 때 한 발에 두 동작이 연결이 될 때는 내려맞고 명치까지 예비 동작 없이 자연스럽게 바로 옆구리에 당기면서 지릅니다. 맞기 동작에서는 주먹이 어깨보다 높으면 안됩니다. 맞기 동작은 중요한 거죠. 주먹이 어깨보다 높으면 안되며 손은 몸의 중심에 온다는 느낌으로 막습니다. 상체는 살짝 틀어주면 자세가 편하게 완성됩니다. 올려맞기 시엔 주먹과 이마 사이에는 주먹 하나, 예비 동작은 명치 높이에서 X자, 우리 X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고요. 다음 앞차고 지를 때 발을 찬 후 무릎을 접을 때 몸통 지르기 예비 동작을 반드시 잡아주고 질러야 돼요. 이때 예비 동작을 잡을 때 동작이 끊기지 않게 자연스러우면서 손발 동작은 같이 끝나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내려맞고 앞으로 나아갈 때 앞다리의 중심 이동은 100% 가까이 힘을 주며 이동을 해야 높낮이의 변화가 없이 자연스러운 동작이 이어집니다. 높낮이 변화, 우리가 이렇게 실기를 하면서 봐야 될 텐데요. 꿀렁꿀렁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앞굽이에서 앞굽이 동작은 어려운 연결 동작이므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력이 따라줘야 되겠죠. 서기와 굽이 동작 시 특히 뒷발이 15도로 넘어가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실기를 하면서 자세를 잡아가면서 해야지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이어져서 연결된 모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1장에 이어 태그 2장입니다. 태그 2장은 발차기 동작이 많아요. 발차기 동작이 많다 보니까 발차기 동작의 표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차고 지르는 동작 시 지르기 동작이 예비 동작이 자연스러워 하면 예비 동작 같은 경우는 게 발을 차고 다음 동작 지를 때 우리 예전에 로봇처럼 발을 차고 예비 동작을 탁 보여주고 탁 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 발을 차고 자연스럽게 예비 동작이 가서 질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발차기 앞발이 한 걸음 나가거나 발을 먼저 틀고 차는 불필요한 동작은 없어야 합니다. 두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두 동작. 연결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탁탁 끊어져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내려맞고 앞굽이 지른 후 반대 방향으로 이어가는 동작에서 뒷발의 몸의 중심 이동이 확실히 되어야 매끄러운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뒷발 뒤꿈치가 들리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 발바닥 전체에 땅이 붙인다. 발바닥을만 그냥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동작 차고 지르기 후 방향전환도 똑같겠죠.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막고 반대로 다시 막을 때 뒷발이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뒷발이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앞서기 간격이 확 늘어나니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은 뒷발의 축은 앞꿈치가 아닌 앞꿈치이기 때문입니다. 축이, 다시 말할게요. 뒷발의 축은 뒤꿈치가 아닌 앞꿈치이기 때문입니다. 뒷발의 축, 앞꿈치를 축으로 돌아다니는 내 말이에요. 발차기 시 양손은 가슴 쪽으로 가볍게 모으는 당겨주는 자세가 아주 좋고요. 품새의 마지막은 기압이겠죠. 기압은 내 남은 힘을 기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기압은 크고 우렁찬 기압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품새를 멋지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멋있게 해야 되겠다. 멋지게 해야 되겠다. 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한다든지 교본에 없는 본인만의 품새를 창작해낸다든지, 물론 창작 품새라고 따로 있긴 있어요. 있지만 창작 품새에 해서 기본기가 다른 건 아니죠. 품새 1장과 6장, 7장, 8장을 다 이렇게 합집한 믹스해놓은 어떤 창작적인 품새, 예술이 가미된 그런 거지만 개인적으로 품새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옛날에 그런 품새가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관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품새를 하다 보면은 뭐 지도관, 장부관, 무덕관 할 것 없이 품새가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다 다르다 보니까는 무덕관에서는 이렇게 품새를 하고, 강두군에서 이렇게 품새를 하고, 또 지도관에서 이렇게 품새를 하고, 똑같은 지도관인데도 이쪽 도장에서는 저렇게 품새를 하고, 이쪽 도장은 이렇게 또 품새를 하고, 지도자에 따라 다 달랐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품새라는 게 정립화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포원단 심사에 가보면 여러가지 품새들이 나옵니다. 보지도 못한 품새들이 나와요. 근데 배우는 아이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배우죠. 참 무지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참 대단하고 태권도 대단한 게 이거 정립화 시켰어요. 국기원 품새, 교본. 거기서 좀 더 태권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스포츠화 시킬 방법이 없느냐? 품새를 하다 보니까 경기 품새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 경기 품새는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원리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자, 자주 잡고 하지 말고 다 끊는 거 갈게요. 미안해요. 자, 이번에는 태그 3장입니다. 태그 3장. 자, 태그 3장은 한 발, 두 동작이 많은 품새입니다. 한 발에 두 개가 이루어지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앞차고 두 번 지르기 시에는 첫 번째 지르기를 반드시 지른 후 다음 지르기를 이어가되, 두 번 지르기가 한 동작이니 빠른 속도로 질러줘야 돼요. 팍팍. 무슨 말인지 알죠? 내려맞고, 앞차고, 팍팍. 자, 치기 동작에서는 참 공격하는 동작이므로 상체를 조금 더 틀어주면 좋습니다. 팍팍 어깨를 살짝 준다는 게 좋은 거죠. 손날 맞기 위해서 손끝은 어깨를 올라가야 하지 않아야 하며, 팔의 각도는 120도로 넘으면 안 됩니다. 각도를 다 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거죠. 제자리에서 맞고 지르는 동작 시 앞발이 앞으로 살짝 나가면서 앞구비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뒷발만 나간 동작은 감점이 됩니다. 손날에서 지르기 시에 손날은 가볍게 매기적으로 주먹을 쥐면서 질러야 합니다. 몸통 맞기 설명은 태그 1장이 설명해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역시 한 발 더 동작입니다. 내려맞고 명치로 손을 올려 예비 동작을 만들고 지른다면 틀린 겁니다. 내려맞고 간결하게 바로 몸통 지르 동작으로 연결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태그 3장은 한 발 더 동작이 많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첫 동작을 정확하게 한 후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결 동작을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극 4장이 되겠습니다. 태극 4장은 좀 어려운 품새예요. 여기 보면은 옆차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이 보통 4장 정도로 하는 이 태권도의 수련생들은 태권도를 한 5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일 텐데 옆차기가 4장에 있다는 거는 저는 한 옆차기가 한 7장, 8장 좀 가야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지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가장 까다롭디가 한 발차기가 4장의 옆차기, 꼭 4장이라고 짓기보다는 옆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세를 잡기도 힘들고 옆차기를 이해를 시키는 것도 힘들고 이 뻗는다는 개념 또는 뭐 이렇게 꽂는다는 개념, 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신근이 발달되지 않은 이런 아이들은 사실상 이 옆차기의 이 뻗는 느낌에 대한 이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무게 중심을 잡는 것도 힘들고 사장을 가르칠 때가 지도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사장 동작에는 옆차기가 두 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은 감점을 가장 많이 받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이 사장 보면은 막기 동작 이후 다음 연결 동작에서 누르막기 하는 손이 얼굴 높이에서 눌러막는 동작과 손끝으로 찌르기 동작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눌러막은 손은 팔꿈치 밑에, 그리고 치기 동작은 몸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표를 치는 동작이므로 어깨를 많이 틀어줍니다. 옆차기 시에는 반드시 압축과 발날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압축과 발날이라는 소리 겨루기 때는 잘 안 쓰죠. 뒤차기 같은 경우에 뒤축을 차기도 하는데 발바닥 센서가 발바닥 쪽에 있다 보니까는 뒤꿈치보다 바닥 쪽으로 이렇게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축 같은 경우에는 축을 세워서 차죠. 겨루기는 압축이 세워서 차는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예전에 겨루기는 축을 세워서 돌려차기, 앞차기 다 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는 뭔가 이렇게 데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게 강했고, 지금은 스포츠화돼 점수를 따내기 위한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 변형이 생겼던 거죠. 자, 옆차기 때 압축과 발날이 꼭 표현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요. 옆차기는 뻗는 발차기기에 무릎을 최대한 접은 상태에서 강하게 뻗어야 합니다. 이때는 축이 되는 발은 180도 정도 틀어져야 되고 몸은 일직선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엉덩이가 튀어나오거나 촉발이 틀어지지 않는 자세는 감점이 되죠. 바람직한 발차기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발차기 차는 앞서기 자세에서 발차기 차는 앞서기 자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발차기 자세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두 번째 옆차기 후에 손날 동작 예비를 잡은 후 손과 발이 같이 끝나야 합니다. 앞서서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동작은 손 동작과 발 동작 항상 같이 동시에 끝나야 됩니다. 발이 먼저 끝난다든지 손이 먼저 끝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옆차기 찰 때 상체가 뒤로 많이 기울어져 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를 잡는데 불편함이 생기죠. 왜냐하면 중심이 너무 뒤로 가 있다 보면 다시 중심 이동을 한 상태에서 예비를 잡다 보니까는 구분 동작이 또 불필요한 이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뒤에 놓고 옆차기를 차되 너무 뒤로 숙이는 경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막기 후 처음으로 찬발이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동작이 나옵니다. 여기서 뒷굽이의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발차기 이후에 뒤가 아닌 바로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발을 놓으면 처음과 비슷한 뒷굽이 자세가 나오므로 앞뒤로 벌어진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치기는 앞에 있는 상대의 얼굴을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앞치기. 예비 동작 시 겨드랑이 앞으로 치는 느낌으로 뻗어주며 막고 지르기 역시 한 발 두 동작입니다. 간결하고 빠르게 연결해야 되죠. 모든 동작에 있어서는 작음보다 큼, 즉 예비 동작은 작게보다 크게, 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동작을 크게 하란 말이죠. 그렇다고 오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크게 자신있게 하는 말이에요. 끝으로 막기 동작 예비 시에는 막는 손이 뒤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빠르고 간결한 동작이 연결이 힘들어져요. 어깨 옆에 가볍게 뜨는 게 어깨에 무리가 안 갑니다. 자, 이것으로 1주차 시간인 기본 발 동작에서 태극 4장까지 설명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설명을 저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실기에 관련된 부분은 설명 갖고는 다 힘듭니다. 물론 이후 수업에
폼새의 실기 수업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업 자체가 전공 기초 실기다 보니까 전공 기초 실기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폼새, 겨루기, 발차기, 기초 체력, 전술, 뭐, 그리고 분석, 또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분석 다음에 경기 규칙도 있을 거고, 그죠? 경기 규칙에도 겨루기 경기 규칙, 폼새 경기 규칙이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경기 규칙 속에 또 심판법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폼새 심판법, 겨루기 심판법 나누어질 거고, 이게 세부적인 요소로 보면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광범위합니다. 살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 기초 실기예요. 기초 실기. 다음 시간에는 유급자 폼새 8장까지 가겠지만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폼새도 아마 유품자까지는 나가질 것 같고, 물론 이론적인 부분이죠.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탑재를 해서 하겠지만, 그리고 간단하게 갱규칙도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하고, 심판부터 이론을 좀 할 수 있으면 조금씩 해서 여러분들이 맛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은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하튼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승리하기 기술은 몸에 좋다고 그러죠. 뭔가 좀 재미나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재미난 수업을 또 가지고 가야 될 텐데 하여튼 보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요. 저는 항상 열려있는 교수님이니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차 온라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